염록체 구조를 나타냈고요. A, B, C 중 하나는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된 막이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네요. A가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틸라코이드 막이 되는 거고요. B가 틸라코이드 내부, 그리고 이제 C가 기질에 해당하는 스트로머가 되겠네요. A는 틸라코이드 막 맞고요. 광합성 색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죠. 니은 틀렸고, C에서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이 일어난다. 그쵸?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이기 때문에 탄소 고정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4번. 이제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광합성 색소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엽록소 A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인데 A 이제 기억이 엽록소 A가 되는 거고요. 니은이 카로티노이드의 색소. 설명 중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네요. 1번 기억은 엽록소 A 맞고요. 니은은 카로티노이드의 색소 맞고, 그리고 2번 기억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있죠. 엽록소 A뿐만 아니라 모든 광합성 색소는 엽록체의 틸라코이드 막에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3번 니은이 흡수하는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틸라코이드가 흡수한 빛도 광합성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고요. 이어서 이제 4번을 가면 니은 즉 틸라코이드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반응 중심 색소는 A가 되고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3번에서 니은이 흡수한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그 빛을 엽록소 A에게 이제 전달을 하기 때문에 5번 식물의 잎이 주로 초록색을 띠는 까닭은 엽록소가 초록색 빛을 대부분 반사하기 때문이다. 예. 그 광합성 색소 중 엽록소가 초록색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반사를 하거나 통과시키기 때문에 5번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림 광합성의 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 중 하나인데 가가 명반응이고 나가 탄소 고정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CO2가 되는 거고,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CO2가 포도당으로 이제 환원이 된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이 환원되며 포도당으로 합성된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니은 엽록체에서 흡수한 빛 에너지 일부가 가에서 ATP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ATP에 의한 화학 에너지뿐만 아니라 NADP, H로도 전환이 되죠. 디귿 나의 엽록체의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탄소 고정 반응은 그라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질에 해당하는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힐이 수행한 이제 실험 과정의 결과를 나타냈다. 과정 질갱이 잎을 찌어서 즙을 걸러 엽록체가 함유된 용액을 준비한 후 삼철이라고 할게요. 삼철이와 함께 실험관에 넣었다. 실험관의 안의 공기를 빼내고 빛을 비추었다. 결과를 보니까 산소가 발생하고 삼처리가 이처리로 환원되었다. 산소가 발생한 거는 물이 이제 광분해가 되는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수소이온과 고에너지 전자, 이 고에너지 전자의 수용체는 NADP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에너지 이제 전자와 수소이온 두 개를 이제 실어서 이제 운반을 할 텐데 NADPH 형태로 이제 운반을 하게 되는 거고요. 기억 O2는 3처리를 2처리로 환원시킨다. 3처리를 2처리로 이제 환원을 이제 시키는 거는 이때 발생한 이제 고에너지 이제 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를 2 플러스로 이제 산화 환원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O2가 아니라 물이 광분해된 결과 발생한 전자가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죠. 니은 H2의 분해로 방출된 전자를 3처리가 받았다. 니은 옳은 문장. 디귿 2처리는 광합성 과정에서
NADP 플러스에 해당한다. 그렇죠. 2처리가 아니라 3처리. 3처리는 NADP 플러스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만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엽록체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명반응의 일부를 나타냈고요. 그림에서 보면 물이 광분에 대해서 산소가 발생했고 전자가 떨어져 나왔죠. 이거는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에서 일어나는 관계 2가 되는 거고요.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P680이 되는 거죠.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자 전달계를 거쳐서 관계 1의 P700으로 전달이 되는 거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제 찾으라고 했는데요. 1번 기억은 엽록소 A다.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은 문장, 이 관계는 관계 2다. 옳은 문장이고요. 3번 막 X에서 방출된 전자는 막 X에는 ATP 합성 요소가 있다. 그렇죠? ATP 합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거고요. 4. 기억에서 방출된 전자는 P700을 환원시킨다. 그렇죠? 5. 이 관계는 순환적 전자의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에 모두 관여한다. 관계 2는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에만 관여를 하는 거고, 관계 1이 비순환과 순환적 전자의 흐름을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는 내용은 5번. 광합성의 명반응의 일부를 나타냈다고 했네요. 그림을 보시면 물이 광분해가 되는 과정 중에 산소기체 발생하고 전자가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 P680에 이제 전달이 되고요. 또 빛에 의해서 680에 있는 전자가 전자 1차 수용체로 이동을 하게 되죠. 1차 전자 수용체로 이동한 전자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관계 1의 P700을 환원시키고요. 그리고 또 P700은 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산화가 되면서 산화된 전자가 또다시 1차 전자 수용체에 전달되고, 그리고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NADP 플러스가 전자를 수용해서 NADPH가 되는 비순환적 광인산화의 전체 과정을 나타냈어요. 옳지 않은 것 1번 P680과 P700은 모두 엽록소 B가 아니라 관계 반응 중심의 색소는 엽록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내용. 2번 물에서 방출된 전자의 최종 수용체는 그렇죠. NADP 플러스가 된다. 3. P700과 1차 전자 수용체는 모두 틀라코이드 막에 있다. 모두 틀라코이드 막에 존재하고요. 4. NADPH는 탄소 고정 반응에서 3PG가 PGAL로 환원되는 과정에 사용된다. 4번도 맞는 내용. 5. 가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ATP가 합성이 된다. 그렇죠. 가는 이제 이 전자 전달계를 이제 나타냈고요. 전자 전달계의 전자가 이제 이동할 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동해서 틸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 농도의 기울기가 형성되고요.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이제 확산돼서 내려올 때 ATP가 합성이 되는 거죠. 가는 식물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전자 전달 과정, 나는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1번 가에서의 물질 X는요 전자의 최종 수용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X는 Na
NADP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Y는 NADPH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해 물질 X는 A에서 생성된다고 했는데 A는 스트로마. 스트로마는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죠. 그래서 스트로마에서 탄소 고정이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켈빈회로를 통해서 3PG가 PGAL이 될 때 이때 NADPH가 사용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NADP 플러스가 다시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해 물질 X NADP 플러스는 스트로마에서 3PG가 PGAL이 될 때 생성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2번 P700은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 그렇죠? 관계 1은 P700, 관계 2가 P680. 3번 가의 전자 전달계는 나의 B에 있다. B는 틀라코이드 막이 되는 거고요. C는 틀라코이드 내부가 되는데 가의 전자 전달계는 나의 틀라코이드 막 위에 있는 게 맞는 내용이죠. 4번 나에서 A의 pH가 C의 pH보다 낮을 때 ATP가 생성된다고 했는데 A는 스트로마, C는 틀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죠. 엽록체 이제 틀라코이드 내부의 수소 농도가 A인 스트로마의 수소 농도보다 높을 때 농도 기울기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그때 틀라코이드 내부의 pH가 스트로마의 pH보다 어떻게 됐어요? 농도가 높으니까 낮겠죠? 이때 이제 틀라코이드 내부 C에 있는 수소 이온이 스트로마 A로 확산되면서 ATP가 이제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A의 pH가 C의 pH보다 낮을 때가 아니라 C의 pH가 A의 pH보다 높을 때, 즉 C에서의 수소이온 농도가 더 높을 때가 되는 거죠. 5.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를 방출한 P680은 물의 분해로 방출된 전자를 받는다. 그래서 물이 광분해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전자가 P680을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가나 어떤 식물이 잎이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나는 잎의 색소 TLC판에 전개시킨 결과를 나타냈고요. 기억과 니은은 관계 1과 관계 2 중 하나고 A는 켈빈으로에서 이용되는 명반응 산물이다. 그러면 니은이 관계 2가 되는 거고요. 기억이 관계 1. 그리고 A는 ATP와 NADPH가 되는 거죠. 기억은 순환적 전자의 흐름에 관여하지 않는다. 관계 1은 순환과 비순환적 전자의 흐름에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기억과 니은의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엽록소 A는 전개율이 같다. 켈빈 회로에서 RuBP가 3PG가 될 때 이때는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이 돼서 3PG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 NADPH나 ATP는 사용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2번. 엽록체의 틀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나는 명반응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데요. 기억은 관계 2, 그리고 니은은 관계 1이 되는 거죠.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는 680, 관계 1은 700. 관계 2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만, 그리고 관계 1은 비순환적 전자 흐름과 비순환적 전자 흐름을 다 관여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관계 기억의 반응 중심 색소는 엽록소 A가 되는 거죠. 방출된 전자는 B에 있을 때보다 A에 있을 때 에너지 양이 더 많다. 그렇죠.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소모되는 과정 중에 수소 이온을 틀라코이드 내부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니은 관계
니은의 반응 중심 색소는 관계 기억의 반응 중심 색소보다 더 짧은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관계 2가 680 나노미터, 그리고 관계 1이 700 나노미터.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게 아니라 긴 빛을 더 잘 흡수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 H2에서 방출된 전자가 관계 기역을 거쳐 관계 니은으로 전달되는 동안 수소이온은 나에서 가로 능동순환된다. 그쵸?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동되면서 나 스트로마에서 가 틀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이온을 계속해서 능동 수송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 어떤 식물에서 빛과 CO2 조건에 따른 포도당 생성 속도와 틀라코이드 내부의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보기 구간 1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구간 1은 빛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죠. 그럼 구간 1에서는 빛이 없는 조건이므로 명반응 산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거. NADP, H와 ATP가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CO2가 있는 조건이라고 하지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구간 2에서 틀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 구간 2는요. 빛이 있고 CO2가 없는 조건이죠. 그러면 명반응만 일어나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되겠네요. 그럼 엽록체 이제 관계에서 빛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전자 전달계를 통한 전자의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방출된 에너지를 이제 이용해서 틀라코이드 막을 경계로 이제 스트로마에서 틀라코이드 내부로 수소 이온의 능동 수송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농도의 기울기가 형성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디귿 구간 3에서 ATP와 포도당이 모두 합성된다라고 했는데요. 구간 3에서는 빛이 없죠. 빛이 없기 때문에 명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명반응의 산물인 ATP가 합성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지만 포도당은 합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림은 켈빈 회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기역과 니은은 모두 명반응 산물이다 라고 했네요. 켈빈 회로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켈빈 회로 RU 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서요 3PG가 되고요. 3PG가 DPG AL, DPGAL이 PGAL, PGAL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PGAL이 RUMP가 되고 RUMP가 RUBP가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탄소수를 좀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 그리고 RUBP 5개, 그러면 3PG 탄소 3개, 탄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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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RUMP 5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자수를 잘 따져야 되는데요. RUBP 3개가 3개의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6개의 3PG가 되죠. 왜냐면 탄소수를 한번 계산해 봐요. 탄소 3개 3, 5, 15, 15개, 그러면 18개, 그럼 6, 3, 18. 그렇죠? 그래서 탄소수를 잘 계산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DPJL 6개, PJL 6개 하나 떨어져 나가고 5개. 그럼 5, 3, 15니까 3, 5, 15가 되는 거죠. RUMP. 5, 3, 15, 3, 5, 15. 네. 그 다음, 우리 명반응 산물이 ATP 18개랑 그리고 NADPH 12개가 있었죠. 이때 이제 얘네들이 사용이 될 건데요.
먼저 우리 이제 3PG는요, 탄소가 이제 세 개의 인산기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인산. 그래서 이제 탄소의 세 개의 인산이 이제 하나가 붙어 있는 거. 탄소가 하나, 두 개, 세 개의 인산 하나 갖고 있는 거. 근데 DPGA는 탄소가 세 개의 인산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그래서 D인산이에요. D인산. 그럼 이 과정 중에 6개의 3PG가 인산 6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 인산이 누구의 인산이냐? AT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6개의 ATP가 사용돼 가지고 6개의 인산기를 제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DPGAL이 PGAL이 되는데, DPGA가 PGAL이 되는 과정 중에 무기인산이 또 6개가 떨어져 나와요. 무기인산이 6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알데하이드를 여기 잘못 썼네요. DPGA예요. 엑시드, 카복실이 갖고 있는 엑시드, AL,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작용기. 그래서 이제 이때 DPGA를 PGAL로 이제 환원을 시키는데요. 이때 환원을 시켜주는 물질이 누구냐면 NADPH가 돼요. 그럼 몇 개가 필요할까요? 6개의 DPGA를 6개의 PGAL로 환원시켜야 되니까 6개의 NADPH가 이제 소모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6개의 이제 PGAL 중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5개의 PGAL이 RUMP가 되고, 그리고 RUMP가 RUBP가 되는데, MP는 모노인산, BP는 비인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인산기를 또 제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때 그 인산기를 역시 ATP가 인산기를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 소모되는 ATP가 3ATP, 6ATP, 그럼 9ATP가 됐죠. 그리고 NADPH는 6NADPH. 근데 이 회로가 두 번을 돌 거예요. 두 번. 그러면 이제 두 번을 돌면, 한 번 돌 때 이산화탄소가 3개였죠. 그럼 두 번을 돌면 이산화탄소 6개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에 이제 몇 배? 각각 2배씩. 그래서 ATP는 9, 2, 18, 18개, 그리고 NADPH는 6, 2, 12, 12개. 그래서 명반응의 산물이었던 18ATP와 그리고 12NADPH가 이렇게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또 이제 탄소 3개가 RUBP랑 또 고정이 돼 가지고 PGAL을 만들 거고요. 그럼 이 PGAL 2개가 하나의 과당 2인산을 만들고, 이 과당 2인산이 뭐가 되냐?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봤죠? 해당 과정의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켈빈 회로를 이제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RUBP가 3PG가 되는 과정을 탄소 고정 단계라고 해요. 탄소 고정 단계. 그리고 3PG가 PGAL이 되는 관계를 우리는 3PG의 환원 반응, 환원 단계. 그리고 PGAL이 다시 RUBP가 되는 과정을 RUBP의 재생 단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11번 문제로, 그러면 3PG가 PGAL이 될 때 기억이 소모됐고요. 그리고 PGAL이 RUBP로 재생될 때 기억이 소모됐죠. 그러면 기억은 ATP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니은은 NADPH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NADPH 아니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분자당 탄소수는 RUBP가 탄소 5개, PGAL이 3개, 그리고 3PG도 3개. 그래서 PGAL과 3PG는 서로가 같아야 되는데 2번 틀린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3PG는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에너지와 전자를 받아 PGAL로 환원이 된다. 3번은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번 포도 한 분자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기억 수는요 18개의 ATP, 그리고 니은은 12개의 NADPH죠. 그래서 포도 한 분자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분자 수는 기억보다 니은이 많다? 아니죠. 기억이 더 많아야 되겠죠.
4번 틀린 내용. CO2의 공급이 중단되면 일시적으로 RUBP의 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RUBP가 쌓이겠죠. 그래서 RUBP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켈빈으로 해서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표는 그림에서 이산화탄소 6분자가 고정될 때 물질 A, B, C의 분자 수와 한 분자당 탄소 수를 나타낸 것이고, A, B, C는 RUBP, 3PG, PGAL 중 하나이며 A, B, C는 각각 A, B, C 중 하나다. 이산탄소 6분자를 한번 고정시키는 켈빈 회로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이제 3PG, 3PG가 DPGA, DPGA가 PGAL, PGA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PGAL이 RUMP가 RUBP. 탄소 수부터 한번 결정할게요. 하나, 셋, 다섯 개. CO2 몇 개? 6개를 동시에 고정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RUBP 6개. 그러면 이제 3PG 12, 10, 그리고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ATP가 소모되는 단계와 그리고 NADPH가 소모되는 단계도 한번 나타내 보죠. 3PG가 DPGA가 될 때, 이때 12개의 3PG니까 12개의 ATP가 소모될 거고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12개의 NADP가 H가 소모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기인산이 12개가 나오는 거죠. 12개. 6개가 아니라 우리 이산탄소 6개를 한꺼번에 고정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12개의 인산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RUMP가 RUBP가 될 때 이때 6개의 ATP가 또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PGAL이 과당 이제 2인산이 되고, 이 과당 2인산이 포도당 한 분자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이어서 그러면 B는 12분자, 12분자가 될 수 있는 거는 3PG가 되는 거죠. 그래서 3PG, 그러면 10분자는 PGAL, 그러면 A가 뭐가 될까요? 탄소가 5개짜리인 RUBP가 되겠죠. 그래서 RUBP는 6분자, 그리고 분자당 탄소수는 3PGP가 이제 3개. 그러면 이제 기억 A는 C이다. A는 C. 맞나요? 그렇죠. A는 C이다. 니은 과정에서, 기억 과정에서 NADP 플러스가, 그렇죠,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CO2가 고정되어 최초로 생성된 물질이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탄소 고정 반응을 통해서 최초 생성 물질은, 그렇죠, 3PG, B3PG. 그래서 이것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광합성의 명반응과 탄소 고정 반응의 관계를 나타냈다. A, B, C는 3PG, RUBP, PGAL 중에 하나인데요. 켈빈의 롤을 한번 그려볼게요. RUBP, 3PG, RUBP가 3P가 될 때 이산화탄소가 고정, 3PG가 DPGA, DPGA가 PGAL, PGAL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리고 PGAL이 RUMP가 되고 RUMP가 RUB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CO2 탄소 고정, 이 과정을 우리가 3PG 환원, 그리고 이 과정을 RUBP 재생,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탄소수 한번 결정해 볼게요. 탄소 이산화탄소 탄소 하나, RUBP 5개, 3PG 3개, DPJ 3개, PJL 3개,
그리고 RUMP 5개. 이산화탄소가 3개가 고정될 때를 그릴게요. 3개. 그러면 헷갈리죠? 그러면 3PG랑 또 헷갈리니까 색깔을 다른 색깔로. 그래서 이산화탄소 3개, PJL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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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떨어져 나가고요. 5개, 3개, 3개, 탄소수 계산할게. 5, 3, 15, 3, 1은 3. 그러면 18개, 그러니까 6, 3, 18. 숫자가 맞죠? 그 다음 3PG가 DPGA가 될 때 이 과정 중에 ATP가 수모가 되죠. 그래서 6개의 ATP가 수모가 되고, 그리고 DPGA가 PJ 될 때 이때는 6개의 NADPH가, 그리고 인산기 6개 떨어져 나오고요. 그리고 RUMP가 RUBP가 될 때 이때는 3개의 ATP가 소모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그림으로 갈게요. 그림. 지금 나가 ATP가 되는 거죠. ATP. 근데 ATP가 요 과정과 요 과정에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C가 PGAL이 되는 거고요. B가 3PG, 그리고 A가 RUB, P가 되겠네요. 1번 기억에서 사용되는 가와 가를 표현하지 않았네요. 가가 NADP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지금 이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과정, 그러니까 3PG 환원 단계. 그럼 이때는 6개 ATP와 6개 NADP H가 사용되죠. 그래서 가와 나 6분자로 서로가 같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정 니은에서는 CO2가 고정된다. 그렇죠. RUBP가 CO2와 고정돼 가지고 최초 산물 3PG가 되는 과정. 그래서 탄소 고정 단계에서는 CO2가 사용된다, 고정된다. 2번 옳은 문장. 3번 한 분자의 인산기 수는 A가 15다 많다. A는 비인산 2개고요. 그리고 C는 PJL 인산 하나. 그래서 A가 15다 많다. 옳은 문장. 4번 켈빈으로에서 빠져나와 포도당 합성에 이용되는 물질은 B라고 했는데요. PGAL이 되는 거죠. 그래서 C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탄소 고정 반응으로부터 ADP와 NADP 플러스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지만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광합성과 세포 호흡에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표현한 그린 가나다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니 디귿은 O2, CO2, H2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가는 포도당이 합성되는 과정이니까 명반응과 안반응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가가 명반응, 나가 이제 안반응에서의 탄소 고정, 켈빈 회로가 되는 거죠. 기억은 물의 광분의 H2O가 되겠네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O2인 산소가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억은 H2O, 그리고 디귿이 그러면 이제 CO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가는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 명반응은 엽록체의 스트로마가 아니라 어디에서? 틸라코이드 막 혹은 이제 그라나에서 일어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켈빈회로는 그 스트로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다는 엽록체의 스트로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든지, 가는 엽록체의 그라나 혹은 틸라코이드 막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문장. 나는 산화적 인산화다라고 했죠. 그렇죠. 산화적 인산화에서 ATP가 생성이 되는 과정. 다와 라는 효소에 의해 조절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켈빈회로나 TCA회로 모두가 단계에서 효소에 의한 이제 조절에 의한 화학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억은 H2 맞고, 5번 광합성에서 디귿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